어릴 적 엄격한 기준으로 유명하고 성격이 급한 한 부유한 재벌 현우는 사소한 실수에도 벌써 5명의 가사 도우미를 해고했다. 그는 특히 그의 집과 암투병 중인 어린 딸 지아에 관해서는 아무도 자신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 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거실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그는 얼어붙었다. 그가 거의 말을 섞지 않았던 새로운 가사 도우미 수진이 그의 허약한 어린 딸 옆 카펫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대머리에 금발 가발을 부드럽게 씌우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일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의 딸의 얼굴을 진정한 미소로 밝게 만들 만큼 큰 보살핌과 친절함으로 그것을 다루었다. 그는 몇 달 동안 이런 미소를 본 적이 없었다. 그 순간 아무것도 자신을 놀라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남자는 그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연민의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를 영원히 변화시켰다. 이 이야기에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날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면서 평소 집을 채우던 침묵을 예상했다. 대신 그는 그가 본 것에 놀라 문간에 멈춰 섰다. 새로운 가사 도우미 수진이 그의 딸 지아 옆 카펫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암 치료로 여전히 허약한 어린 소녀인 지아는 수진이 그녀의 머리에 금발 가발을 조심스럽게 맞춰주는 동안 참을성 있게 앉아 있었다. 현우는 수진의 손놀림의 정확성과 그녀가 지아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격려하며 부드럽게 말하는 방식을 알아차렸다. 가발은 지아의 얼굴에 완벽하게 자리 잡았고 그의 눈은 몇 주 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빛났다. 그녀의 미소는 넓고 밝았으며 너무 순수해서 그를 잠시 동안 튜브, 약, 그리고 병원 방문에 대해 잊게 만들었다. 수진도 웃음으로 화답했고 소녀가 행복해하는 것을 분명히 기뻐했다. 현우는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순간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느낌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수진의 일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그 장면은 너무 사적이어서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현우는 지난 몇 달 동안 5명의 가사 도우미를 겪었고 각각은 중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한 이유로 해고되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들이 사소한 문제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 중 누구도 지아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대부분은 병이 전염되는 것처럼 그녀를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지 않고 거리를 두고 일을 했다. 그러나 수진은 달랐다. 그녀는 단지 청소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그의 딸과 시간을 보내며 그녀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었다. 현우는 수진이 지아를 바라볼 때 그녀의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방식을 연구했다. 마치 그녀가 진심으로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는 감사함과 불편함의 이상한 혼합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지아가 다시 웃는 것을 보고 안도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속에 조용한 목소리가 그의 아내만이 지아를 그렇게 웃게 만들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지금까지 그 공간, 즉 그의 딸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의 공간을 얼마나 많이 지켰는지 깨닫지 못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가발을 한 번 더 조정하며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지아의 귀 뒤로 넘겼다. 됐다. 그녀는 쾌활하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지아는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작은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만졌다. 나 공주님 같아 보여? 그녀가 물었다. 수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주님보다 더, 그녀가 대답했다.
지아는 킥킥 웃었고 그 소리는 방에 희미하게 울렸고 현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의 아내가 거의 똑같은 말로 그 정확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했다. 마치 수진이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것이 아닌 역할의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다. 그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단지 가발일 뿐이고 작은 친절의 행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친밀감이었고 전문적인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없는 종류였다. 그것은 가족에게 속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딸과 그가 거의 알지 못하는 여자 사이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현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문간에 기대어 지켜보았다. 수지는 그를 알아차렸지만 그녀가 하던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지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녀가 벽에 있는 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지아의 눈은 그녀 자신의 반사된 모습에 커졌다. 금발머리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감싸고 그녀에게 새로우면서도 묘하게 친숙한 모습을 주었다. 나 정상으로 보여. 지아는 거의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수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소녀의 어깨에 올려놓았다. 아름다워 보여. 그녀는 지아가 모든 단어를 들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말했다. 현우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지아에게 그녀가 아름답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최근에는 그의 말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녀를 지나쳐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수진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지아의 전체적인 자세가 바뀌었다. 그녀는 약간 턱을 들고 더 키가 커 보였다. 수진이 몇 달 동안 그가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쓰라렸다. 현우가 더 오래 지켜볼수록 그는 더 갈등을 느꼈다. 그의 일부는 개입하여 그 순간에 동참하고 그가 목격하고 있는 행복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다른 일부는 침범당한 느낌이 드는 아버지와 딸 사이에 사적인 공간을 되찾기 위해 그것을 끝내고 싶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아가 수진의 옆에 매달리는 방식에는 그를 망설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죽은 이후로 그렇게 누군가를 껴안은 적이 없었다. 수진은 아무 잘못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친절을 베풀고 있었고 연민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이만큼 가깝게 두는 것이 직원과 가족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할지 궁금했고 그는 그 경계를 명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는 그녀를 청소하고 요리하기 위해 고용했지만 감정적인 무게를 지닌 역할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그것을 요청하지 않고 하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멈추고 싶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지아가 그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보다 더 밝았다. 그녀는 달려와 그의 허리에 팔을 감았고 그녀의 움직임으로 가발은 이제 약간 비뚤어져 있었다. 아빠 봐봐. 그녀는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 다시 머리카락이 생겼어. 현우는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등에 올려졌다. 그의 눈은 조용하고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수진을 향해 깜빡였다. 그는 지아를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멋져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따뜻함과 불편함의 혼합이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이것은 단지 작은 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였다. 새로운 사람이 그들의 집에 있었고 그가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의 딸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었고 그 진실은 그를 감사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비록 그가 아직 어떻게 또는 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환영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밀어내고 싶어 하는 사이에 사로잡혀 서 있었다. 수지는 이른 아침 그녀의 작은 방에 서서 옷을 접어 여행 가방에 넣고 있었다. 그녀는 소음을 내지 않도록 조용히 일했다. 집은 현우가 전날 이후로 유지했던 침묵으로 팽팽하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에게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그가 말했을 때도 그의 말은 짧고 멀었다. 그녀는 그것을 명확한 신호로 읽었다. 그는 그녀를 해고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다른 고용주들과도 전에 이런 종류의 거리를 본 적이 있었다. 수지는 그가 떠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할 때까지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 전에 그녀는 셔츠를 깔끔하게 접어 다른 옷들 위에 올려놓고 잊은 것이 없는지 방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속으로는 위장의 덩어리가 느껴졌다. 그녀는 예상했던 것보다 지아를 더 좋아했고 그 어린 소녀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팠다. 그녀는 여행 가방의 한쪽 지퍼를 잠그고 침대에 앉아 잠시 그것을 쳐다보다가 다시 일어섰다. 수진이 여행 가방을 완전히 닫기 전에 그녀는 복도에서 허둥지둥 발소리를 들었고 그녀의 문에 부드러운 노크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벽에 기대어 있는 지아를 발견했고 그녀의 작은 몸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소녀의 뺨은 창백했고 그녀의 눈은 흐릿해 보였다. 몸이 안 좋아요. 지아가 속삭였다. 수지는 즉시 무릎을 꿇고 지아의 이마를 만졌다. 그녀의 손바닥 아래의 열기는 놀라웠다. 그녀는 열이 있었다. 수진의 마음은 거의 생각 없이 빠르게 반응했다. 그녀는 몇 년 전 그녀의 여동생이 암 치료를 받는 동안 돌볼 때 이런 상황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다. 침대에 눕자. 수진은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하며 한 팔로 지아를 지지했다. 그녀는 현우를 불렀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잠시 후 나타났고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고 그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히 준비되지 않았다. 수지는 지아를 그녀의 방으로 다시 안내하며 현우에게 청의 깨끗한 수건 그리고 차가운 물 한 그릇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현우는 그녀의 지시에 말다툼 없이 따랐고 그녀의 목소리의 권위에 분명히 놀랐다. 수지는 지아의 천을 확인했고 숫자가 그녀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말하며 현우에게 수건을 차가운 물에 담그고 물기를 짜고 그녀를 도와 지아의 이마에 부드럽게 올려놓으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녀를 편안하게 유지하고 열을 천천히 내려야 해요. 그녀는 그가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설명했다. 지아가 약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을 때 수지는 그녀가 더 잘 숨을 쉴 수 있도록 베개 몇 개를 받쳐주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신선한 공기를 위해 창문을 약간 열라고 요청했지만 방이 너무 추워지지 않도록 경고했다. 모든 지시는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여동생과의 순간들, 긴 밤들, 갑작스러운 열, 그리고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는 끊임없는 필요를 회상했다. 현우는 그녀가 어떻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마치 그녀를 처음 보는 것처럼 그녀를 계속 쳐다보았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천천히 지아의 숨결은 안정되었다. 그녀의 열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 수지는 침대 끝에 앉아 지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부드럽게 말했다. 현우는 다른 쪽에 앉아 그의 딸의 작은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수진을 흘끗 보았고 그녀가 일하는 꾸준한 방식, 그녀의 눈이 집중되고 경계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고 추측하지도 않았다. 마치 그녀가 전에 이것을 여러 번 겪은 것처럼 준비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나요? 그는 마침내 지아가 듣지 않도록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지는 대답할 때 지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제 여동생이요.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팠어요. 저는 그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배웠고, 상황이 나빠졌을 때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배웠어요. 현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대답은 의미로 무겁게 그의 마음속에 머물렀다. 현우는 수진의 삶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고용했던 일 외에 어떤 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그녀는 단지 또 다른 직원에 불과했고 집을 청소하고 사적인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를 보면서 그녀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 명백했다. 그녀는 숙련되었고 생각이 빠르고 그가 혼자서는 관리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의 딸을 돌볼 수 있었다. 그가 어제 유지했던 차가운 침묵은 이제 어리석고 거의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가치가 그녀의 직업 설명이 끝나는 곳에서 끝난다고 가정하며 그녀를 알지 못한 채 판단했다. 그 가정은 그녀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단지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거의 보지 못하게 했다. 그는 죄책감이 감사함과 서서히 섞이는 것을 느끼며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수진의 존재가 없었다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공황 상태에 빠져 지아를 병원으로 서둘러 데려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아가 마침내 가벼운 잠에 들었을 때 그녀의 숨결은 일정했고 그녀의 작은 손은 여전히 수진의 손에 놓여 있었다. 현우는 그의 내부에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의 딸의 평화로운 얼굴을 그리고 방금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준 여자를 바라보며 잠시 더 앉아 있었다. 수진은 그녀의 어깨의 담요를 조심스럽게 조정하며 그녀를 깨우지 않으려고 했다. 그녀가 마침내 일어섰을 때 현우는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그가 이전에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차가운 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단지 조용한 이해만이 있었다. 고마워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말이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수진은 한번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큰 순간으로 만들지 않았고 조용히 방을 떠났다. 현우는 그녀에 대해 자신이 알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자리에 남았다. 그녀는 그녀의 직업 이상이었고 그는 그녀가 진정으로 누구였는지 배우기 전에 그녀를 떠나게 할 뻔했다. 수진은 곧 떠날 계획이었지만 지아의 열이 난 후에 현우는 그녀에게 머물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소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단 한 주 더 머무르기로 동의했다. 그녀와 현우 사이에는 여전히 조용한 격식이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이전의 차가운 벽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아의 저녁 식사와 약을 마친 후 수진은 그녀가 잠자리에 들도록 도왔다. 소녀는 배포코이 했다. 담요 밑에서 몸을 뒤척이며 말하기에는 너무 피곤했지만 잠들기에는 너무 깨어 있었다. 수진은 침대 끝에 앉아 부드럽게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멜로디가 부드러운 노래로 커지게 했다. 그것은 그녀가 여동생의 병 중에 여러 번 그녀에게 불러주었던 마음으로 아는 곡이었다. 수진의 목소리의 리듬이 방을 채우자 지아의 눈은 천천히 감겼다.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꾸준하게 유지되었고 모든 음은 소녀를 차분한 안심으로 감쌌다. 몇 분 안에 지아의 숨결은 느려지고 일정해졌고 그녀의 작은 손은 그녀의 옆에서 편안해졌다. 수진은 그녀가 완전히 잠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더 머물렀다가 일어섰다.
현우는 그의 서재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을 때 그것을 들었다. 소리는 희미했지만 그를 중간에 멈춰 세울 만큼 충분히 선명했다. 그는 지하의 문 쪽으로 그의 머리를 돌렸고 멜로디가 약간 열린 틈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가 아는 노래가 아니었지만 그것에 대한 무언가는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고 마치 그 집의 벽에 속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서서 들었고 그의 가슴에 낯선 당김을 느꼈다. 집이 어떤 종류의 음악을 품고 있었던 것은 오랜만이었다. 방들은 대부분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일상적인 집안일 소리나 지하에 가끔씩 웃음소리로만 깨졌다. 이제 이 조용한 노래는 다른 것이었다. 부드럽고 참을성 있고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그의 등에 벽을 기대고 그곳에 머물렀다. 노래가 끝났을 때 수진의 목소리는 침묵으로 사라졌고 그는 그녀가 일어설 때 침대의 부드러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재빨리 비켜섰다. 다음 날 밤 현우는 비슷한 시간에 다시 지하의 방을 지나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다른 곳으로 가는 중이었다는 우연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노래를 들었을 때 그는 발걸음을 늦췄다. 수진의 목소리는 꾸준했고 전날 밤과 같은 멜로디를 담고 있었다. 이번에는 지하의 숨결이 리듬에 맞춰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노래가 그녀를 힘들이지 않고 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가 방이 조용해지자 조용히 떠났다. 세 번째 밤에는 그는 더 이상 꾸미지 않았다. 그는 같은 시간에 같은 복도를 걸었고 이미 그가 무엇을 듣기를 희망하는지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그가 지하의 문에 도착하는 순간 음악이 다시 거기에 있었고 공기를 거의 안전처럼 느껴지는 무언가로 감싸고 있었다. 수진은 그가 그 밤들에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다. 그녀에게 그것은 단지 지하를 돌보는 일의 일부였고 그녀가 그녀의 과거로부터 이어온 습관이었다. 그 노래는 특별한 이름도 웅장한 의미도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때 그녀의 여동생이 통증이나 두려움 때문에 깨어 있었을 때 잠들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었다. 이제 그것은 지아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수지는 소녀가 잠자리에 들 때 질문을 덜 하고 노래가 그녀를 보호받는다고 느끼게 한 것처럼 더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을 알아차렸다. 현우에게는 달랐다. 그는 노래가 멈춘 후 집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뒤따르는 침묵은 더 이상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노래가 남긴 따뜻함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진에게 말을 하지 않고도 그는 지아가 더 평화롭게 잠을 자는 방식과 밤이 이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방식에서 그녀의 존재를 느꼈다. 그것은 미묘했지만 그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다섯째 밤이 되자 현우는 왜 그 복도로 계속 돌아오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멈췄다. 그것은 단지 지하를 확인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래가 집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몇 달 동안 집은 껍데기처럼 느껴졌고 기능은 했지만 삶은 없었다. 수진이 매일 밤 가져오는 멜로디는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비어 있었던 공간들을 채웠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수진에게 그것에 대해 묻지도 않았지만 그는 자신 안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의 어깨에 지고 있던 긴장감은 더 이상 그렇게 날카롭지 않았다. 모든 침묵을 일이나 산만함으로 채우려는 충동은 사라지고 있었고 그가 낮에 수진을 바라볼 때
노래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 사이의 공기를 덜 뻣뻣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교환한 시선은 더 이상 거리를 지니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것을 명명할 필요 없이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조용하고 말 없는 인정이 있었다. 그 주의 마지막 밤에 현우는 다시 지하의 방 밖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의 손은 그의 주머니에 있었다. 그는 듣고 있었다. 수진의 목소리는 이전과 정확히 같았고 차분하고 꾸준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에게 친숙하고 거의 예상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까지 거기에 서 있었고 그녀가 떠나기 위해 일어섰을 때 그는 그녀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충분히 비켜섰다. 그녀가 나중에 복돼서 그를 지나갈 때 그들의 눈은 잠시 동안 마주쳤다. 둘 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은 더 이상 차갑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 둘 다 불편함 없이 차지하는 공유된 공간이었다. 현우는 그때 그 음악이 지아를 잠들게 하는 것 이상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집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오랫동안 사라졌던 무언가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그와 수지는 이제 그들 사이의 침묵이 거리가 아니라 조용한 연결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현우는 지아를 위해 여분의 담요를 찾기 위해 복도 벽장으로 갔다. 그날 오후 공기가 더 추워졌고 그는 그녀가 밤새도록 따뜻하게 지내도록 하고 싶었다. 그는 맨 위 선반을 열고 접힌 침구류를 옆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가 두꺼운 담요를 꺼낼 때 무언가가 층 사이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고 잘못 놓인 영수증이나 종이 조각을 예상했지만 그것은 사진이었다. 사진은 모서리가 약간 닳았고 분명히 오랫동안 보관된 것이었다. 사진 속에는 수진이 머리카락이 없는 젊은 여자 옆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넓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수진의 팔은 그녀를 감싸고 있었고 그녀를 가까이 안고 있었다. 젊은 여자의 머리는 수진의 어깨에 가볍게 기대어 있었고 그들 둘 다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고 있었다. 현우는 잠시 동안 거기에 서서 그 장면을 응시했다. 그는 이것이 수진의 여동생, 그녀가 아플 때의 경험을 설명할 때 간략하게 언급했던 그 사람이 틀림없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사진은 긴 날들, 감정적인 싸움, 그리고 드문 위안의 순간들을 말해 주었다. 그는 사진을 그가 찾았던 곳에 다시 넣었고 그것이 방해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담요 사이에 정확히 놓기 위해 조심했다. 벽장 문을 천천히 닫고 현우는 그가 방금 본 것을 처리하며 잠시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누군가가 아픈 친척을 돌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과 그 현실의 스냅샷을 보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 이미지는 그녀의 과거를 더 현실적으로 만들었고 지아의 열 동안 그녀의 차분한 자신감에 무게를 주었다. 그녀는 단지 절차와 위로를 위한 비결을 아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살았고 그것과 함께 오는 고통과 희망을 모두 짊어졌다. 현우는 예상치 못한 가슴의 무거움을 느꼈고 그가 완전히 깨닫지 못했던 조용한 존경심과 섞였다. 그는 그녀가 처음 도착했을 때 그녀를 얼마나 쉽게 판단했는지 생각했다. 그녀가 오직 그녀의 직업이 묘사하는 것뿐이라고 가정하면서 말이다. 이제 그 가정은 이미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얕게 느껴졌다. 그는 그의 손에 담요를 들고 지하의 방으로 걸어갔고 그 사진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생생했다. 그날 저녁 지아가 안정되고 쉬고 난 후 현우는 부엌으로 갔다. 그는 주전제 물을 채우고 스토브에 올려놓았다.
수지는 그녀의 평소에 조용한 효율성으로 움직이며 저녁 식사 접시에 마지막을 치우고 있었다. 현우는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2잔의 차를 준비했다. 그는 그것들을 테이블로 가져가서 그녀 앞에 하나를 놓았다. 그녀는 2번째 컵이 그녀를 위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약간 놀란 표정으로 올려다보았다. 당신 거요. 그는 단순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그와 마주 앉기 전에 망설였다. 그는 사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그것을 설명하라고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의 컵에서 한 모금을 마시고 그 순간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했다. 그들은 잠시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고 배경의 시계 소리가 침묵을 표시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전에 공유했던 긴장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개방적이고 거의 말할 필요 없이 대화를 위한 초대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약간 긴장을 풀었고 그녀의 어깨는 뻣뻣함을 잃었다. 차가 충분히 식었을 때 현우는 그녀를 흘끗 보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갑작스럽지 않았지만 더 부드럽고 거의 의도적인 어조로 말이다. 수진. 그녀는 그를 보며 그의 눈을 직접 마주쳤고 그는 다시 말하기 전에 잠시 동안 그녀의 시선을 유지했다. 이번 주에 머물러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그것을 극적인 교환으로 만들지 않고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긴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말한 방식은 말 자체보다 더 많은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현우에게 그것은 그녀가 이 집을 넘어선 그녀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사람을 말 없는 인정이었다. 수진에게 그것은 그가 이제 그녀를 다르게 본다는 신호였다. 단지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가 중요한 사람으로 말이다. 아무도 사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그들 사이의 공간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그것의 의미를 느끼기 위해 그것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차를 마셨을 때 그들 사이의 공기는 변했다고 느껴졌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여전히 격식이 있었다. 현우는 그의 빈 컵을 싱크대에 놓았고 수지는 그녀의 것을 헹구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미묘했지만 둘 다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강했다. 그들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벽처럼 작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것을 강요하지 않고 존경이 자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현우는 수진이 그 병원 침대에서 그녀의 여동생을 안고 있는 이미지를 다시 생각했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밤들, 그리고 그 해들을 채웠을 두려움과 결심을 상상했다. 그것은 지아에 대한 그녀의 인내심, 위기에서 빠르게 행동하는 그녀의 능력, 그리고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다루는 그녀의 차분한 방식을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 그녀의 가치가 그녀의 임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가 그녀와 함께 가져온 이해와 공감에 있었다. 그것은 그가 직업 설명에 열거할 수 없었던 것이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집에서 차이를 만든 것이었다. 이제 그날 밤 늦게 부엌불이 꺼지고 집이 조용해진 후 현우는 복도에서 수진을 지나쳤다. 그들은 짧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우정이 아니었고 그것은 가장 완전한 형태의 신뢰가 아니었지만 그것은 둘 다를 향한 한 걸음이었다. 사진은 그가 찾았던 곳에 그대로 있었고 만져지지 않았고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가 그녀를 보는 방식을 바꿨다. 그것은 그에게 그녀의 존재의 꾸준함을 설명하는 그녀의 삶의 한 부분을 보여주었다. 그가 지아를 확인하러 갔을 때
그는 수진이 그녀의 방문을 닫는 것을 알아차렸다. 처음으로 뒤따르는 침묵은 거리로 채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말 없는 이해로 채워졌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말 없이 그들 둘 다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 사이의 장벽은 약해졌고 둘 다 정의할 필요가 없는 조용한 연결로 대체되었다. 늦은 저녁에 일어났다. 현우는 그의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지아는 그녀의 침실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불이 한 번, 두 번 깜박이더니 완전히 나갔다. 집은 즉시 어둠으로 가득 찼다. 처음에 현우는 전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지아의 방에서 그는 갑작스러운 울음소리를 들었고 날카롭고 당황했고 빠르게 흐느낌으로 변했다. 그녀는 혼자 있을 때 특히 어둠을 두려워했다. 현우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그의 의자에서 반쯤 일어섰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그녀의 우는 소리는 그의 머릿속에서 울리며 더 커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가기 위해 움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의 몸은 제자리에 잠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두려움은 단지 정전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두려움이었다. 몇 초 동안 그는 그림자 속에 서서 무력함을 느꼈다. 부엌에서 수지는 불이 나갔을 때 막 컵을 씻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기다렸다가 그녀가 성냥을 보관하는 서랍으로 빠르게 손을 뻗었다. 하나를 켜서 그녀는 카운터에서 몇 개의 양초를 찾았고 이전의 정전으로 인해 왁스가 절반 정도 사용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켜고 왁스를 흘리지 않고 운반할 수 있도록 2개를 접시에 놓았다. 복도 아래에서 그녀는 지하의 흐느낌을 들었고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꾸준한 걸음으로 소리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다. 침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지아가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고 눈물 자국이 그녀의 뺨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망설임 없이 수지는 양초를 머리맡 테이블에 놓고 그녀 옆에 앉았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그녀의 팔로 소녀를 감싸고 지아가 그녀의 몸의 따뜻함을 느낄 만큼 충분히 가까이 안았다. 너무 꽉 조이지는 않았지만 안정감을 줄 만큼 충분히 단단한 꾸준한 잡기는 소녀의 떨림을 늦추기 시작했다. 현우는 잠시 후 도착하여 문간에 서 있었다. 흔들리는 촛불은 벽에 변화하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수지는 이미 현우가 여러 밤 동안 엿들었던 그 곡을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고 서두르지 않았다. 모든 음은 지아의 주위를 어둠에서 그녀의 품속의 위안으로 이끌었다. 지아의 흐느낌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느리고 고르지 않은 숨결로 대체되었다. 현우는 더 가까이 다가가 침대의 다른 쪽에 앉았다. 그는 수진이 계속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녀의 차분한 얼굴을 지켜보았고 한 손으로 지아의 등을 부드럽게 문질렀다. 방은 희미한 불빛 속에서 작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안전했다. 현우는 자신이 아무것도 돕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에 너무 얼어붙어 있었다. 그 생각의 무게는 그의 가슴에 무겁게 앉았다. 그는 조용히 있었고 그가 말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고 그의 목소리가 수진이 만든 깨지기 쉬운 평온을 깰까 두려워했다. 몇 분 후 지아의 숨결은 수진이 노래를 멈출 만큼 충분히 안정되었다. 그녀는 지아를 한 팔로 계속 안았고 현우를 잠시 흘끗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내가 그녀에게 충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요.
그는 인정했다. 그 말은 마치 그가 오랫동안 그것들을 안에 담고 있었던 것처럼 고르지 않게 나왔다. 난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때때로 나는 내가 그녀를 실망시키고 있다고 느껴요. 그것은 그가 말할 계획이었던 것이 아니었고, 일단 그 말이 나오자 그는 어떤 종류의 대답을 기대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나약함을 부끄러워하며 수진의 눈을 피했다. 수진의 옆에 여전히 반쯤 잠든 지아는 반응하지 않았다. 방 안의 유일한 소리는 양초가 타는 희미한 소리였다. 수진은 서둘러 말하거나 빠른 안심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약간 몸을 돌려 한 손을 지아의 어깨에서 현우의 팔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느슨하거나 무심한 접촉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단하고 꾸준하고 의도적이었다. 그녀의 손은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고 멀어지지도 않고 너무 꽉 쥐지도 않았다. 그녀의 피부의 따뜻함은 그를 올려다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의미로 가득 찼다. 그것은 그들이 한때 공유했던 차갑고 텅 빈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접촉은 그에게 그녀가 거기에 있고 그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연습된 대사도 가짜 위로도 없었고 단지 그 순간에 그를 안정시키는 그녀의 손에 조용한 무게뿐이었다. 그는 그가 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의 긴장이 약간 완화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지 않았고 그녀도 그가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잠시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들 셋이 양초의 빛 속에서 말이다. 지아의 머리는 수진의 팔에 무겁게 기댔고 그녀의 숨결은 느렸다. 그리고 이제 현우의 손은 수진의 손 아래에 남아 있었고 그가 그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것이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전은 더 이상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집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 주변의 고요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보호처럼 느껴졌다. 결국 수진은 지아에게 담요를 조정하고 약간 뒤로 기댔고 그녀의 손은 갑작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현우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정희는 나중에 돌아와 방들의 평소의 밝음을 회복시킬 것이었지만 이 밤에 대한 무언가는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것을 계획하지 않고 그들은 직업이나 역할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신뢰와 모든 관련이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다. 그리고 뒤따르는 고요함 속에서 현우는 때때로 가장 강한 안심은 단 한마디 말 없이 온다는 것을 이해했다. 조용한 오후였다. 햇빛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지아가 그녀 주변의 작은 장난감 더미와 함께 앉아있는 카펫 위로 퍼졌다. 수진은 그녀 옆 바닥에 앉아 2개의 나무 숟가락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플라스틱 용기에 그것들을 부드럽게 두드려 부드럽고 속이 빈 리듬을 만들어냈다. 지아는 잠시 동안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은 숟가락의 움직임을 따라갔다가 직접 하나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건네주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두드리기 시작했고 완벽한 박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말이다. 곧 수진은 작은 장난감 드럼을 근처에 두드리기 전에 용기를 2번 두드려 작은 비트를 추가했다. 지아는 그녀를 따라했고 몇 번 놓쳤지만 할 때마다 부드럽게 웃었다. 수진은 그녀의 움직임을 과장하고 그녀가 놓쳤을 때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실수를 게임의 일부로 만들었다. 방 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가벼웠고 지하 주변에 종종 머물렀던 무게로부터 자유로웠다. 현우는 그의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두드리는 소리와 딸깍거리는 소리에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짧은 소리로 이어졌고 그가 멈춰 서게 만든 웃음이었다. 그는 중간에 얼어붙었고 그가 그것을 상상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몇 달 동안 지아의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조용한 한숨, 짧은 대답, 그리고 가끔 억지로 지은 미소로 대체되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천천히 거실로 이동했다. 문간에서 그는 그들 둘 다 카펫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장난감과 부엌 도구들이 뒤섞여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수지는 숟가락을 봉제 동물의 머리에 두드려 그것이 드럼 세트의 일부인 것처럼 가장했다. 그리고 지아는 또 다른 웃음을 터뜨렸고 이번에는 더 크고 자유로웠다. 그것은 예의 바른 킥킥거림이나 반쯤 지은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웃음이었고 깊은 곳에서 나오는 종류였다. 현우는 그 소리에 그의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고 그가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틀에 손을 얹었다. 지아는 용기와 장난감 드럼 사이를 번갈아가며 계속 두드렸다. 수지는 다른 장난감들로 바보 같은 음악을 추가하여 그녀를 격려했다. 딸랑거리는 구슬컵, 고무오리의 삑삑거리는 소리, 심지어 베개의 부드러운 쿵 하는 소리까지도 말이다. 각각의 새로운 소리는 지아를 다시 웃게 만들었고 그녀의 작은 몸은 그 노력으로 앞으로 숙여졌다. 수진도 웃었지만 방을 채운 것은 지아의 목소리였다. 현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 순간을 깨고 싶지 않았고 지아가 그를 보면 멈출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저 복도의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고 서 있었다. 각각의 웃음과 함께 그는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고 마치 무거운 매듭이 천천히 풀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그 소리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있었다. 약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라 숟가락, 장난감, 그리고 그의 딸을 안전하게 느끼게 하는 방법을 아는 여자의 참을성 있는 관심에 의해 말이다. 수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분명히 이해했다. 그녀는 지아를 계속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게임이 자연스럽게 느려지게 했다. 지아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기대었을 때 수지는 서둘러 다른 것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그녀와 함께 앉아 그녀의 얼굴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쓸어내리고 평온함이 자리 잡도록 했다. 현우는 그가 있던 곳에 머물렀고 그의 숨은 꾸준했지만 깊었다. 그는 지아가 다시 웃는 소리를 듣는 것이 어떨지 여러 번 상상했지만 이렇게 우연하고 계획되지 않은 방식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그렇게 진정성 있게 느껴진 이유일 것이다. 그 웃음은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편안함에서 태어났다. 수지는 지아에게 진단 이후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무언가, 그녀가 아프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공간을 주었다. 그 깨달음은 그에게 조용한 힘으로 다가왔다. 현우의 눈은 지아의 밝은 얼굴에서 수진의 차분한 표정으로 옮겨갔다. 그녀는 인정이나 칭찬을 찾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존재하고 있었고 전적으로 지아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그에게 그것이 다가왔다. 수진이 그의 딸에게 회복시킨 것은 단지 기쁨만이 아니라 안전이었다. 감정적인 안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아무리 많은 치료나 위안을 제공했더라도 그것은 신뢰, 즉 보호받고 이해받는 느낌에서 비롯되었다. 수지는 그것을 명백하게 만들지 않고 지아를 위해 그것을 구축했다. 그 순간 그의 역할에 대한 현우의 이전의 의심은 멀리, 거의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그의 아내가 죽은 이후로 그 자신이 완전히 제공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그의 딸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그녀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너무 사로잡혀 같은 안도감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수진을 잃는 것이 그 새로 발견된 안정성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여전히 눈에 띄지 않게 서 있는 동안 현우는 결정이 조용히 그의 안에서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다음 주에도 곧 언제라도 말이다. 그는 정확히 어떻게 그것을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는 그녀를 그들의 삶에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아의 웃음소리는 무엇이 위기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상기처럼 그의 마음속에 머물렀다. 그는 방해 없이 장면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복도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다. 지아는 이제 수진의 옆에 기대어 있었고 여전히 희미하게 웃고 있었고 그녀의 이전 웃음은 차분한 행복으로 대체되었다. 수진은 숟가락 중 하나를 집어 장난감 드럼에 부드럽게 두드렸고 이제 거의 자장가처럼 더 부드러운 리듬이었다. 그 순간은 말이 필요 없었고 현우는 그것의 의미를 느끼기 위해 그것의 일부가 될 필요가 없었다. 그가 걸어갈 때 그는 수진이 그들에게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주었고 그는 그것을 놓아줄 의향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수진은 작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손에 든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다시 읽었다. 그것은 그녀가 몇 년 동안 존경해왔던 기관, 암과 싸우는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유명한 비정부기구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그들의 팀에 합류할 자리를 제안하고 있었고 병원을 방문하고 지원 활동을 조직하고 치료의 어려움을 통해 가족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여동생의 병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기 전에 그녀가 한때 꿈꿨던 종류의 일이었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보냈던 많은 밤들을 기억했고 자신을 안내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말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이 일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었다. 그러나 지아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은 그녀의 위장을 조여오게 했다. 그 소녀는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정이 들었다. 수진은 휴대폰을 닫고 그녀의 차를 응시하며 그녀가 내릴 준비가 되지 않은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다음 며칠 동안 수진은 평소보다 더 산만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일을 시작하고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렸고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직업이 제공하는 가능성들을 되풀이했다. 그녀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현우는 알아차렸다. 그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가 평소에는 그녀의 완전한 주의를 기울였을 순간에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가 빨래를 접을 때 그녀의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곳에 집중된 것처럼 보였다. 저녁 식사 때 지아가 말할 때 그녀는 가끔 끼어드는 것을 잊었고 너무 늦게 반응했다. 현우는 그녀에게 직접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볼까 고려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대답을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그의 일부는 그녀가 떠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이미 짐작했고 그 생각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을 선택했고 그것이 간섭할 그의 자리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어느 날 오후 지아는 어지러움과 구역질을 호소하며 낮잠에서 깨어났다. 수진은 즉시 그 징후들을 알아차리고 그녀의 천을 확인했고 약간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1시간 안에 지아의 에너지는 떨어졌고 그녀의 피부는 담요와 비교하여 창백했다.
현우는 문간 근처에서 서성거렸고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신하지 못했다. 수지는 차분한 정밀함으로 움직이며 지아에게 천천히 물을 마시도록 안내하고 그녀의 베개를 조정하고 그녀의 숨결을 확인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현우에게 각 단계를 설명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가 당황하지 않도록 충분히 꾸준했다. 가벼운 열이에요.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밤 그녀를 면밀히 지켜봐야 해요. 그녀는 지아의 옆에 머물렀고 그녀의 이마에 시원한 천을 준비하고 그녀가 편안하게 자세를 바꾸도록 돕고 그녀의 약 복용 시간을 추적했다. 방의 분위기는 혼란스럽지 않았고 수진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통제되었다. 현우는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녀가 없었다면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몇 시간이 지나고 지하의 열은 통제되었다. 수진은 신선한 물을 가져오거나 시원한 천을 교체하기 위해 그녀의 옆을 거의 떠나지 않았고 그녀의 존재는 조용한 안심이었다. 지아가 마침내 가벼운 잠에 들었을 때 수진은 침대 근처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존재는 조용한 안심이었다. 현우는 안으로 들어와 다른 쪽에 앉았고 그의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앞으로 기울였다. 그는 그녀가 단지 돕는 것 이상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녀는 집을 함께 붙잡고 있었다. 그 말들은 그의 목에 걸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비정부기구 직업과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가슴에 무겁게 자리 잡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또한 그가 이제 그녀에게 얼마나 많이 의존하는지에 대해 생각했고 단지 지아의 보살핌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들의 집에 가져온 안전감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가 그녀를 필요로 한다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느낌이 들었고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현우는 평소보다 더 오래 방에 머물렀고 수진이 지아의 담요를 조정하거나 소녀가 뒤척일 때 부드럽게 속삭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진짜 휴식 없이 몇 시간 후에도 피곤하거나 성급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직원으로 그들의 삶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경고 없이 그녀가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머물라고 요청하고 싶었고 그녀가 집안의 단순한 도움이 이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그 말은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만약 그녀가 동정심 때문에만 머문다면, 만약 묻는 것이 그녀를 갇힌 느낌이 들게 한다면 그는 그 충동을 삼켰고 다른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진의 주인은 지아에게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 조용한 헌신은 그녀를 잃는다는 생각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집이 침묵으로 자리 잡았을 때 지아는 더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고 그녀의 숨결은 꾸준했다. 수진은 필요하다면 행동할 준비가 된 편안하지만 경계하는 자세로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현우는 문간 근처에 서 있었고 희미한 불빛은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그녀가 붙잡고 있을지도 모르는 직업 제한, 그녀가 그것을 선택한다면 가질 수 있는 삶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그는 또한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집이 얼마나 쉽게 공허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말하고 그녀가 지금이나 영원히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다. 대신 그는 단지 오늘 밤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셨네요 라고 말했다. 수진은 지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은 지나갔지만 그 느낌은 아니었다. 그가 방을 떠날 때 현우는 말없는 진실을 그와 함께 지니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말하기에는 너무 두려울 수 있었지만 그는 그녀가 지금이나 영원히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현우는 복도에 서서 끝에 있는 닫힌 문을 응시했다. 그것은 그의 아내의 장례식 날 이후로 잠겨 있었고 마치 그것을 닫아두는 것이 시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출 것처럼 손대지 않고 피해졌다. 그 방은 한때 그들의 것이었고 그들이 함께 만든 일상적인 삶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죽음 이후로 그것은 기억 속에 얼어붙은 조용한 공간이 되었다. 그는 그것을 수없이 지나쳤고 감히 들어가지도 않고 그 무게를 느꼈다. 그날 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는 그의 책상 서랍 뒤에 숨겨두었던 작은 열쇠를 꺼내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손은 문 손잡이에서 망설였고 차가운 금속이 그의 피부에 닿았다. 조용한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고 문이 열렸다. 안의 공기는 희미하게 향수 냄새가 났고 몇 달 동안의 먼지와 섞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눈은 깔끔하게 만들어진 침대, 서랍장, 그리고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액자 사진들 위로 움직였다. 방은 타임캡슐처럼 느껴졌다. 스웨터는 창가 의자 위에 깔끔하게 걸쳐 있었고 마치 그녀가 돌아와 그것을 입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현우의 시선은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있는 머리맡 테이블로 옮겨갔다. 그는 전에 그것을 본 기억이 없었다. 그는 침대 끝에 앉아 그것을 열었고 안에 접힌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종이는 약간 누렇게 변했지만 필체는 선명했고 그의 아내의 필체였다. 그가 그것을 펼쳤을 때 그의 가슴이 조여왔다. 첫 줄은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었고 그에게 보낸 편지였다. 그녀는 그녀의 병중에 그것을 썼고 그녀가 그 당시에 느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은 꾸준했다. 그는 천천히 읽었고 각 문장을 흡수했다. 그 안에서 그녀는 그녀가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을 인정했고 그녀는 그가 그녀 없이 맞이할 미래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올 사랑의 문을 닫지 마세요. 한 줄이 읽혔다. 비록 내가 그것을 들으러 거기에 없더라도 우리 딸이 웃게 하세요. 그는 그녀가 그것들을 말하는 것을 거의 들을 수 있었다.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그가 오랫동안 저항했던 무언가를 향해 그를 밀어붙이면서 말이다. 그는 편지를 다시 읽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의미가 스며들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를 잊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살라고 기쁨이 그들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수진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지아를 다시 웃게 만든 방법, 그녀가 병중에 평온함을 가져온 방법, 그녀가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집안의 공간들을 채운 방법을 말이다. 그는 그의 모든 망설임, 그의 모든 경계하는 거리가 그의 아내가 그들을 위해 원했던 것에 대한 반항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에 있는 말들은 슬픔을 지우지는 않았지만 그가 자신 주변에 유지했던 마지막 벽들을 허물었다. 모든 것을 닫아두려는 싸움은 갑자기 무의미하고 심지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편지를 다시 접었고 그것이 미끄러져 나갈 것처럼 단단히 잡았다. 그는 시간이 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몇 시간이 지났다. 그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아 있었고 편지는 그의 손에 놓여 있었다. 그는 이번에는 상실의 아픔이 아니라 그것이 과거의 일부이고 그의 일부라는 조용한 수용으로 그 공간을 둘러보았다. 그는 그들이 함께했던 삶의 순간들, 작고 중요한 것들을 기억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두는 대신
그는 그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했다. 어느 시점에서 피로가 그에게 자리 잡았다. 그는 그의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의 머리를 벽에 기대고 그의 눈을 감았다. 편지는 그의 손아귀에 남아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닷처럼 그것을 감싸고 있었다. 집은 조용했지만 침묵은 더 이상 공허함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오는 종류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잠이 마침내 그를 덮쳤을 때 편지는 그의 가슴에 눌린 채로 남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현우가 잠든 바닥으로 기어 들어갔다. 수지는 문간에 나타났고 그녀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녀의 발걸음은 느려졌다. 그녀는 이 방이 열려 있는 것을 전에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익숙한 사진들에서 현우로 옮겨갔고 그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침대에 기대어 손에 접힌 편지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갑자기 깨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말하지 않았다. 그가 그의 아내와 한때 공유했던 삶의 잔해로 둘러싸인 채 그곳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어떤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의 손이 종이를 잡고 있는 방식을 알아차렸고 느슨하거나 부주의한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이 깊이 중요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더 가만히 있다가 그녀의 움직임을 조용하게 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이것이 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에 대한 무언가는 공유되어야 할 것처럼 느껴졌다. 현우는 몸을 뒤척였고 그의 눈은 빛에 적응하면서 천천히 열렸다. 그는 수진을 올려다보았고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전날 밤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머물러요. 그는 간단하게 말했다. 그것은 간청도, 명령도 아니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해진 선택이었다. 수지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 단어는 그들 사이의 공중에 떠 있었고 그것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의미를 담을 만큼 충분히 명확했다. 그녀는 작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얼굴은 꾸준했고 세부 사항을 요구할 필요 없이 받아들였다. 그 순간은 조용히 지나갔지만 그것은 그들 둘 다 느낀 변화를 표시했다. 현우는 그의 결정을 내렸고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곳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편지는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고 이제 그 메시지는 그의 행동에 살아있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은 열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지아가 거실에서 장난감과 함께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약간 긴장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를 따라 식당으로 갔다. 테이블은 깨끗했고 그는 이미 2잔의 커피를 만들어 나란히 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잠시 동안 그는 그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처럼 조용히 있었고 그의 손은 테이블 끝에 놓여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직접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다. 수지는 그렇게 직설적인 시작을 예상하지 못하고 눈을 깜박였다. 그는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계속했다. 단지 지금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이 가족의 일부로 영원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지아가 엄마처럼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요. 그의 말의 무게는 그들 사이의 공간을 채웠다. 수진의 손은 그녀의 커피컵 주위에서 약간 조여졌고 그녀의 마음은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현우는 그의 의자에 기대어 앉았고 그의 어조는 꾸준했지만 그녀가 이전에 들었던 것보다 더 따뜻했다. 그는 그녀가 도착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지아의 웃음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집이 더 이상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지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난 이 장소를 당신 없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는 인정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돕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면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만약 당신이 시간, 지원, 자원, 어떤 것이든 필요하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수지는 조용히 들었고 그녀의 눈은 모든 말에서 진정성을 느끼며 그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제안에는 동정심이 없었고 단지 이것이 지아와 그 자신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는 깊은 확신만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공유했던 모든 순간들, 그들이 함께 직면했던 위기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자라났던 느리지만 부인할 수 없는 신뢰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꾸준했지만 감정으로 벅찼다. 당신은 내게 당신의 가족의 자리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녀는 질문보다 진술처럼 말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름, 그는 덧붙였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당신이 우리의 성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아가 당신이 그녀의 것이고 그녀는 당신의 것이라고 모든 면에서 느끼기를 원해요. 잠시 동안 수지는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녀의 컵의 가장자리를 가볍게 만졌다. 그녀는 그의 말의 진정성,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확고히 하려는 진정한 욕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녀의 자리가 이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알았다. 천천히 그녀는 그의 눈으로 다시 눈을 들었고 희미한 미소가 형성되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하기 위해 실버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이미 속해 있어요. 그 말은 공중에 떠 있었고 단순했지만 확실했고 어떤 공식적인 문서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대답의 충격을 즉시 느꼈다. 망설임도 불확실성도 없었고 단지 그들이 공유하는 유대의 깊이를 이해하는 누군가의 조용한 힘만이 있었다. 그는 이름에 대한 그녀의 거절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확인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기 위해 상징이나 격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징이나 격식에서 증거를 찾는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러나 수지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요청받지 않고 그녀의 충성과 보살핌을 자유롭게 주었다. 그에게 그것은 어떤 서명만큼이나 구속력이 있었다. 지아에게 그것은 수진이 집이라는 것을 그녀가 몇 달 동안 살아온 진실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대답을 받아들였고 예상치 못한 안도감이 그를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결에 관한 것이었고 그들 둘 다 그것을 알았다. 그들은 잠시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그들이 한때 공유했던 무거운 종류가 아니라 이해로 가득 찬 것이었다. 현우는 그들이 어떻게 그 첫 어색한 날들로부터 멀리 왔는지 생각했다. 수진이 그가 조만간 떠날 것이라고 가정했던 또 다른 직원에 불과했을 때 말이다. 이제 그녀는 그들의 삶의 영구적인 부분이었고 종이에 쓰인 합의 때문이 아니라 더 강한 무언가 때문이었다. 지아는 당신이 머문다는 것을 들으면 행복할 거예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수진의 미소가 넓어졌고 그날 아침 처음으로 그녀는 완전히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지아의 반응을 상상했고 그 생각에 조용한 기쁨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직업이나 심지어 아이를 돕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선택하고 있는 삶에 관한 것이었고
의무가 아니라 신뢰와 보살핌으로 묶여 있었다. 그들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지아는 그녀의 장난감에서 올려다보았고 방금 결정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 둘 댁에 미소를 지었다. 수지는 그녀 옆에 앉아 봉제 동물을 집어 그녀의 게임에 합류했다. 현우는 그들을 지켜보았고 대화의 무게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신선했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수진의 말, 나는 이미 속해 있어요는 그가 항상 알고 있었지만 들어야 했던 진실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 무언가를 봉인했고 계약, 서명 또는 법적 유대가 필요하지 않은 무언가였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들, 공유된 침묵들, 웃음,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얻은 신뢰 속에서 자라난 유대였다. 그리고 지아가 수진의 팔에 기대어 완전히 편안해하면서 현우는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그들이 매일 서로를 선택하는 방식에 살고 있었다. 몇 년 후 수진은 졸업가운과 모자를 쓰고 큰 강당의 무대에 서 있었다. 위에 밝은 불빛은 모든 사람을 명확하게 보기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그녀의 가족이 앉아있는 구역을 알아볼 수 있었다. 맨 앞줄에 현우와 지아가 나란히 있었고 둘 다 공식적으로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박수를 치고 있었다. 지아는 이제 더 키가 컸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길고 건강했고 그녀의 미소는 넓었다. 그녀는 수진이 몇 년 전에 처음 만났던 창백하고 허약한 아이와는 전혀 달랐다. 수진은 학장의 손을 잡고 그녀의 졸업장을 받으면서 가슴이 벅찼고 그녀가 암 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아동치료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증거였다. 그것은 공부하고 일과 수업의 균형을 맞추고 가족의 필요를 따라가는 긴 여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해냈고 그녀의 눈은 다시 그들과 마주쳤고 그녀는 현우의 표정에서 자부심을 그리고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다. 행사가 끝났을 때 수진은 계단을 내려갔고 즉시 지아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엄마가 해냈어. 지아는 말했다. 엄마라는 단어는 마치 그녀의 평생 동안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현우도 그들과 합류했고 그들 둘 다를 평소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포옹으로 끌어당겼다. 우리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꾸준했지만 그가 보통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강당을 떠났고 지아는 수진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고 현우는 그들이 그녀를 위해 가져온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밖의 저녁 공기는 시원했고 다른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소리가 캠퍼스를 채웠다. 그들은 축하하기 위해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고 이야기, 장난, 그리고 그들을 오늘로 이끈 몇 년간의 기억들로 가득 찬 식사를 공유했다. 때때로 수진은 그들을 흘끗 보았고 그들 모두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여전히 약간 놀라워했다.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축하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식탁은 여전히 남은 케이크, 빈 유리잔, 그리고 이제 꽃병에 담긴 꽃다발로 흩어져 있었다. 지아는 소파 옆에 신발을 벗고 수진에게 기대었고 피곤하지만 행복한 표정이었다. 엄마, 그 노래 불러줄 수 있어?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수진은 그녀가 어떤 노래를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병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할 때 그녀가 지아에게 불러주었던 그 부드러운 멜로디였다. 수진은 맞은편에 앉아 희미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는 현우를 흘끗 보았다. 그녀는 첫 음들을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때처럼 꾸준하고 차분했다. 지아는 그녀의 눈을 감고
그녀의 머리를 수진의 어깨에 기대었고 익숙한 곡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감싸게 했다. 현우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목소리가 다음 줄에서 수진의 목소리에 합류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약간 거칠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것과 자연스럽게 섞였다. 그들 둘은 함께 노래를 이어나갔고 각 음은 꾸준했고 마치 약속을 봉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아의 숨결은 느려졌고 그녀의 작은 미소는 눈을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였다. 마지막 음이 사라졌을 때 방은 잠시 동안 가만히 져 있었고 음악의 따뜻함을 품고 있었다. 현우의 눈은 지아에게서 수진으로 옮겨갔고 침묵을 깨지 않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피가 필요 없고 단지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수진의 입술은 미소로 휘어졌고 그녀의 눈은 빛났다. 그녀는 말로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의 진실은 이미 그들 사이에서 이해되었다. 그 순간은 단순하게 느껴졌지만 그것은 그들이 견뎌냈던 모든 것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몇 년간의 병원 방문, 불확실성, 그리고 느린 재건은 이것으로 이어졌다. 한때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담고 있었던 벽들을 웃음과 안전이 채우는 밤으로 말이다. 수진은 그녀의 여동생의 죽음 이후로 그녀가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에 대해 생각했다. 병에 걸린 아이들에게 단지 보살핌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 오늘 밤 그녀는 현우와 지아에 의해 같은 희망이 그녀에게 다시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낡은 가구들과 살아있는 집의 작은 결점들을 둘러보았고 감사함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현우는 그녀에게 손을 뻗었고 지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다시 잡았고 그들이 몇 년 동안 다른 말 없는 순간들에서 공유했던 것과 같은 조용한 확신을 느꼈다. 한때 슬픔으로 표시되었던 집은 그녀가 초기에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웃음은 더 이상 방문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공유하는 일상적인 순간들의 짜여진 구조의 일부였다. 침묵은 더 이상 긴장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쉴 수 있는 담요처럼 편안했다. 지아가 소파에서 잠들기 시작했을 때 여전히 수진에게 기대어 현우는 주요 불을 끄기 위해 일어섰고 그들 옆에 램프에 따뜻한 빛만 남겼다. 수진은 지아의 어깨에 담요를 조정하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통해 손을 쓸어내렸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여전히 방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소리가 아니라 느낌으로 말이다. 그리고 수진이 다시 한번 현우의 눈을 마주쳤을 때 둘 다 말없이 웃으며 그녀는 이것이 항상 진정으로 의미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가장 힘든 순간에 단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한때 여기에 살았던 모든 그림자를 지울 때까지 매일 서로를 선택하는 것. 마침내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래에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리고 가장 좋았거나 최악이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만나요.